안녕하십니까. 팡팡 카나리아 TV 안순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요즘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아파트 부적격 청약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아파트 청약 중 부적격 청약자가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 부적격자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런 것들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부적격자가 가장 많이 나온다는 부양가족 산정 기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아파트 단지별로 부적격 청약자는 최소 10%에서 또 최근에 특별 공급까지 인터넷으로 청약을 하고 난 이후부터는 그보다 훨씬 많은 부적격자가 발생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당첨 취소가 된 부적격자의 당첨 취소분은 무순위 청약자에게 지금 돌아가고 있고요. 최근 5년간의 국토부 자료를 분석을 해보면 부적격 당첨자 유형 중에서 청약 가점과 무주택 여부 그리고 세대주 여부 등을 잘못 입력을 해서 발생되는 경우가 46.3%로 가장 많이 있었고요. 재당첨 제한 금지 기간 부적격자는 41.8%, 무주택 세대 구성원의 중복 청약이 3.9%로 나타났습니다. 2019년 10월부터는 금융결제원 청약정보 등 아파트 투유 청약 업무 관리를 국토부 산하 한국감정원으로 넘겨서 부적격 당첨자가 나오지 않도록 시스템을 대폭 보완을 해서 관리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어찌됐든 부양가족수 계산은 본인이 계산을 해서 입력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부적격 당첨자가 가장 많이 나온다는 부양가족수 계산하는 방법, 이런 청약 가점 계산하는 방법을 중점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청약 가점 계산하는 그 가점 만점을 계산을 해보면 무주택 기간이 총 32점이 만점이 됩니다. 그리고 부양가족은 총 35점이 만점이고요. 저축기간은 총 17점이 만점. 이래서 가점제의 최고 만점자는 84점이 되는 것입니다. 먼저 이제 무주택 기간에 따른 가점제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무주택 기간은 만 30세가 된 날부터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30세가 되기 전에 결혼을 했다면 혼인 신고일부터 무주택 기간을 계산을 합니다. 만 30세가 된 날과 무주택자가 된 날 중에서 늦은 날을 계산을 하고요. 혼인 신고일과 무주택자가 된 날 중에서는 늦은 날로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신청인과 신청인의 배우자만 무주택 기간만 계산을 하게 되는 거고요. 요 이제 가점은 무주택 기간은 1년이 안 됐다. 그러면은 2점이 되겠고요. 무주택 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이다 하면 4점, 3년 이상 4년이다 하면 8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만 15년 이상 무주택 기간이다 하면은 최고점 32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파트 청약 부적격자가 가장 많이 나온다는 부양가족수 계산하는 방법인데요. 일단 제일 많이 혼동하시는 분들이 나는 부양가족에 넣어야 되는지 안 넣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나는 부양가족수에서 제외됩니다. 그렇지만 영명으로 해가지고 이제 기본 점수 5점은 주게 돼 있고요. 그러면 이제 부양가족수가 한 명이다 그러면 10점인데요. 우리가 계산하기 좋게 한 명당 5점으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5점 플러스 기본 점수 5점 해서 10점. 부양가족이 2명이다 하면 2, 5, 10 해서 기본 점수 5점 플러스해서 15점. 이렇게 계산해서 이제 6명이 이제 최고점인데요. 6명이니까 6, 5, 30 해서 기본 점수 5점 더해서 35점이 됩니다. 그래서 부양가족수 최고점은 6명까지 35점이 되겠습니다. 청약 통장 가입 기간에 따른 가점 계산입니다. 요거는 아주 좀 쉬워서 여기에서는 잘못 계산하는 분들은 거의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청약 통장 만든 기간이 6개월 됐다, 6개월이 안 됐다 하면 1점, 6개월 이상 1년 미만이다 하면 2점, 1년 이상 2년 미만은 3점, 이렇게 계산을 해서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이 15년 이상이 됐다 하면 최고점 17점이 됩니다. 이래서 무주택 기간 32점, 부양가족 35점, 저축 기간 17점에서 가점제는 84점 이렇게 계산되는 겁니다.
그렇다 하면은 이제 부양가족수 계산 방법인데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칙을 먼저 이렇게 쭉 적어놨는데 요거를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부양가족은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계산을 합니다.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신청인이 세대주인 경우로서, 세대주라는 거를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세대주가 됐을 때와 안 됐을 때 부양가족수 계산하는 방법이 틀립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 공급 신청자, 그리고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등재된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본다. 배우자도 세대 조건이어야 한다. 다만 직계존속과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신청하는 사람이 세대주여야지만이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포함을 하는 거고요. 3년 이상 계속 등재가 돼 있어야 되고 주택이 없는 경우에만 부양가족으로 포함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도표를 보면 이 배우자가 또 세대주일 경우와 세대주가 아닐 경우에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에 포함을 할지 말지는 도표를 보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다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자녀가 청약을 할 때 자녀 기존과 같이 자녀를 무주택으로 계속 인정을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볼지 안 볼지는 주택이 있다 없다에 따라서 주택이 있으면은 부양가족에 포함을 안 시키는데, 이제 무주택 계산할 때 자녀가 신청할 경우에는 60세 이상 직계존속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자녀가 무주택 계산할 때는 인정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도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양가족수 계산할 때와 무주택 기간 계산할 때는 직계존속의 주택 유무와 이제 조금 다르다는 거, 그거를 기억을 하십시오. 입주자, 저축, 가입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부양가족으로 본다. 그러니까 배우자가 세대가 분리가 돼 있을 경우 그 밑에 자제분이 있다든지 하면 그때도 부양가족으로 계산을 한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도표를 보고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 형제 자매는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또 이혼한 자녀도 다시 와서 동거를 한다 하더라도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부분도 많이 헷갈려 하십니다. 그리고 재혼 자녀는 본인과 동거시만 부양가족으로 본다. 이것도 많이 헷갈리는 부분인데, 재혼을 해서 배우자와 같이 살고 또 그 재혼 자녀가 나랑 같이 동거를 한다 하면 부양가족으로 보는데, 이제 그게 이제 다시 별도 세대 분리된 배우자 밑에 재혼 자녀라든지 이런 거는 또 다르다는 거 도표를 보면서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직계 비속은 미혼인 자녀로 한정한다. 결혼하면 직계 비속이라 하더라도 부양가족 수에서 제외됩니다. 이것도 기억을 잘 하십시오. 다만 입주자 저축 가입자의 만 30세 이상인 직계 비속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입주자 저축 가입자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직계 비속이라 하더라도 30세 이상이면 무조건 포함을 시키는 게 아니고 입주자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해서 최근 1년 이상 같이 동거를 해야지만이 부양가족에 포함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손자녀는 부양가족에 포함을 안 하는데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만 포함을 합니다. 이 경우에도 역시 미혼인 손자녀가 해당이 됩니다. 자, 이제 도표로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요런 가족 구성원이 이제 가장 기본적이죠. 청약 신청하는 세대주 본인이 있고 배우자가 있고 그 밑에 이제 자녀가 있는데 30세 미만이면 무조건 이제 포함을 시키는 거고요. 30세 이상이다 하면 1년 이상 동거를 했는지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여기에서는 모두 1년 이상 동거를 했다 하니까 자녀는 부양가족에 포함하고 배우자 이렇게 해서 본인은 제외된다 했으니까 부양가족은 3명, 그러면 한 사람이 5점씩 해서 3, 5, 15, 15점에다가 납 기본 점수 5점 포함해서 이런 경우에는 부양가족 점수가 총 20점이 되겠습니다. 배우자가 분리된 세대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배우자는 세대가 분리되어 있다 하더라도 부양가족에 포함을 시킨다 했고요. 그리고 자녀는 30세 이상인지 미만인지를 먼저 살펴볼 텐데 18세 포함이죠. 그리고 32세인데 미혼이다 하더라도 1년 이상 동거를 한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32세 미혼이면서 1년 이상 동거했으니까 포함. 똑같은 32세 1년 이상 동거했다 하더라도 결혼한 사람은 빼라 했지요. 그래서 이 기혼 자녀는 빠집니다. 그래서 부양가족은 1명, 2명, 3명에서 3, 5, 15, 15점에다가 기본 점수 5점 해서 이때 인정 점수는 20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형제 자매 또 손자 손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형제 자매는 1년 이상 동거를 했다 하더라도 포함 안 된다 했고요. 손자녀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손자녀의 부모가 모두 사망했을 경우만 해당이 되는데 아들, 딸이 외국에 거주를 하고 있다 하니까 이 손자녀도 포함이 안 됩니다. 그래서 배우자만 부양가족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1명 해갖고 5점에다가 기본 점수 5점 해서 10점을 받게 되겠습니다. 자, 직계 존속이 3년 이상 동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무주택자입니다. 이 경우에는 포함을 한다고 했지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잘 보셔야 될 게 세대주가 본인 청약 신청자입니다. 그러면 직계 존속도 포함이 되고 또 아내도 포함, 또 미혼인 자녀 이제 30세 미만이라고 가정을 해보면 부양가족은 부모님 2분, 아내 해서 5, 5, 25, 25점이 되고요. 기본 점수 5점에서 30점 인정을 받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는 아까랑 똑같이 3년 이상 직계 존속이 동일 세대주고 무주택자인데 문제가 되는 것이 지금 세대주가 누구냐입니다. 세대주가 본인 신청자일 경우에는 직계 존속을 부양가족 수에 포함을 시켰었잖아요. 근데 이 경우에는 직계 존속이 세대주입니다. 그러면 직계 존속은 부양가족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청약을 내가 했을 경우 본인이 할 경우에는 아내와 그 밑에 자녀가 부양가족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3, 5, 15, 15점에서 기본 점수 플러스 5점 해가지고 이제 15점 인정을 받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세대주인 할아버지가 주택 신청을 한다 하면 가점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 할아버지가 청약을 한다 하면 배우자니까 이 포함을 할 거고 직계 비속 직계 비속 결혼을 했네요. 그죠? 아까 결혼한 자녀는 포함을 안 한다 했었잖아요. 손자녀도 물론이고 그러면 이때는 부양가족이 1명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세대주 본인인데 3년 이상 동거를 했지만 부모님 중 한 분이 유주택자입니다. 그러면 부모님은 부양가족에서 빠집니다. 그래서 아내와 자녀 해가지고 3, 5, 15, 15점 해서 기본 점수 5점을 포함을 해가지고 인정 점수는 20점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이제 여기서 보실 거는 세대 분리된 미혼 자녀 포함을 할 것인가 말 것입니다. 아내는 포함한다 했고요. 여기서 미혼 자녀인데 30세 이상이네요. 그런데 중요한 게 이제 1년 미만 30세 이상은 1년 이상 동거를 한 경우에만 부양가족에 포함을 한다 했잖아요. 이때는 1년 미만이었기 때문에 포함 안 합니다. 요거 신경 쓰시고요. 30세 이상인데 1년 이상 같이 주민등록에 들어가 있다. 그러면 포함이라 했지요. 포함이고 미혼 자녀인데 30세 미만이라 하더라도 자녀는 세대가 분리되는 순간 부양가족에서 포함을 안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도표에 다시 보여드리겠지만 이 배우자가 분리돼서 이 자녀와 같이 산다 하면 또 내용은 달라집니다. 자, 여기에서 다시 한번 볼까요? 아내에 포함이죠. 미혼 자녀면 30세 이상인가 미만이고 1년 이상 등재되어 있나 1년이 30세 미만이고 1년 이상 미만이다. 이거는 30세가 안 넘었기 때문에 주민등록 등재 여부와 상관없이 부양가족에 포함. 30세 이상이다 하면 1년 이상 등재됐는가 봐야 되겠죠. 1년 이상 등재됐다. 그러면 포함. 기혼 자녀다. 그러면 무조건 포함이 안 됩니다. 나이 불문하고. 그래서 이 둘은 부양가족에 포함이 안 돼서 1명, 2명, 3명만 인정받고 3, 5, 15, 15점에다가 기본 점수 5점 포함해서 이때 부양가족 가점 인정 점수는 20점이 되는 겁니다. 이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직계존속이 3년 이상 동거를 했습니다.
무주택자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신청을 할 거고 세대주는 본인입니다. 자녀가 있고요. 30세 이상인 자녀가 한 명이 있는데 1년이 안 됐네요. 그러면 이때 부양가족은 몇 명일까요? 네, 뒤에 도표로 한번 보여드릴 거고요. 또 이쪽도 한번 볼까요?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입니다. 배우자가 세대주입니다. 그러면 장인 장모를 부양가족에 포함을 할까요? 그리고 자녀가 30세 이상인 자녀가 있고요. 1년 이상 등재를 했네요. 자녀가 30세가 안 되는 자녀가 있습니다. 부양가족은 어떻게 계산을 할까요? 자, 보시겠습니다. 무주택자이면서 3년 이상 동거를 했다 하면 이제 이 세대주 본인이 신청할 때 이 부모님은 부양가족에 포함을 합니다. 그래서 한 명, 두 명, 자녀 30세 이하 한 명, 두 명 하고 여기는 30세 이상 중에 6개월이 안 됐기 때문에 여기에서 인정되는 부양가족은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가 세대주일 경우에 장인 장모님 3년 이상 동거를 했고 무주택자면 포함되고 자녀를 살펴보면 28세 포함, 31세지만 1년 이상 주민등록에 등재가 돼 있기 때문에 포함.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 본인이 아파트 청약을 한다면 부양가족은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명이 됩니다. 그러면 9명이 된다 하면 아까 최대 6명까지 인정을 한다 했잖아요. 9명이라 하더라도 5, 6, 30 해가지고 30점만 인정을 하는데 기본 점수 5점 포함해서 인정 점수는 35점이 되는 겁니다. 자, 요 문제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요 문제는 아까하고 비슷하지만 부모님 다 무주택고 3년 이상 동거했고 여기에서 배우자가 세대가 분리되어 있는데 장인이 세대주가 되어 있는 사례입니다. 그러면 이때는 부양가족 수를 어떻게 계산을 할까요? 보면은 여기에서 세대주 본인이 신청하는 쪽에는 부모님 다 직계 존속이면서 무주택자고 3년 이상 동거를 했기 때문에 포함이니까 한 명, 두 명 포함되고 자녀 한 명, 두 명 그리고 요거는 30세 이상은 6개월이 안 됐기 때문에 포함이 안 되네요. 그리고 배우자가 세대주가 아닙니다. 그러면 장인 장모는 그 부양가족에서 포함을 안 합니다. 분리된 배우자와 그 밑에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나이 이런 거 따져서 1년 이상 30세 이상은 주민등록에 등재가 돼 있다 하면 포함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부양가족이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다섯, 여섯, 7명이 되는 거죠. 7명이라 하더라도 최대 인정점수 6명이라 했죠. 그러면 6, 5, 30, 30점에다가 기본 점수 5점에서 이때 부양가족 가점 인정점수는 35점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봐야 될 거는 이렇게 3년 이상 동일 주민등록에 등재가 돼 있는 무주택 직계 존속이다 했을 때 직계 존속이 세대주가 되는 경우입니다. 복습을 하는 차원인데요. 그렇다 하면 본인이 청약을 한다. 그러면 요 두 분 뺀다 했지요. 빼고 재혼을 했다 하더라도 아내는 포함, 분리돼 있어도 아내는 포함. 그리고 미혼 자녀 30세 이하라고 보고 미혼 자녀 포함. 재혼한 아내가 데리고 온 자녀입니다. 그런데 같이 주민등록상에 등재가 돼 있습니다. 왜 재혼한 자녀를 여기다 넣느냐면 이제 요 경우가 좀 다른 경우가 있어서 한번 그 비교를 해드리려고 넣고요. 30세 미만이고 이렇다 하면은 같이 부양가족에 포함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부양가족은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에서 4, 5, 20 기본 점수 50 플러스 5점 플러스 해서 인정 점수는 25점이 되는 겁니다. 이때 문제가 되는 게 있습니다. 재혼 자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재혼 자녀를 나와 같이 포함을 하고 있다 하면 아까처럼 같이 부양가족 수에 넣어주는데 배우자가 세대가 분리가 돼 있다 했을 때 이 재혼 자녀는 좀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 본인이 청약을 하게 되는데 재혼 자녀 밑에 본인의 자녀가 또 있을 수가 있잖아요. 이럴 때는 이제 부양가족 인정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이게 좀 헷갈리겠죠. 자,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청약을 하려고 합니다. 자녀 30세 이하 무조건 포함이고요. 1년 이상 된 자녀인데 배우자의 자녀도
내 밑에 등재를 하고 있으면 포함입니다. 그리고 이때 보면 내가 신청을 하려고 하고 재혼한 배우자가 분리되어 있는데 나의 자녀가 이 재혼한 배우자 밑에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 자녀는 부양가족에 포함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재혼한 자녀가 데리고 온 배우자의 자녀는 나하고 같이 주민등록에 등재가 안 돼 있으면 포함을 안 합니다. 이게 좀 많이 헷갈리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부양가족이 1명, 2명, 3명, 4명, 배우자 5명입니다. 그래서 55, 25, 25점에 기본 점수 5점을 더해서 이때 인정 점수는 총 30점이 되는 겁니다. 요거 이제 요새 뭐 청약 가점을 높이기 위해서 일부러 재혼하는 가정도 있다 하는데 요때는 하여튼 재혼한 자녀까지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받으려 하면 본인하고 같이 주민등록상에 등재가 돼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잘 살펴보셨나요? 오늘 동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부탁드립니다. 비가 많이 오는데 빗길 안전운전 하시고 숨 쉴 때마다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